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은철입니다. 지금부터 이은철 건강 아카데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과정 첫 시간입니다. 본 과정은 사일의 원리와 그에 따른 주변 지식을 습득하고 인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으로 오해를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치유하며 사일적 사고를 통한 수많은 질병에 대한 재해석과 질병 치료를 위한 통찰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우선 사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일이란 보항을 이용하여 몸속의 어혈을 몸 밖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의적으로는 피를 뽑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학에서도 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위해서 사일을 합니다. 보통 체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체열은 정맥혈의 혈액, 즉 세균을 채취하기 위함이지 질병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항을 이용한 사일은 정맥혈이 아닌 모세의 혈관으로부터의 피를 뽑는 것이며 생혈이 아닌 오열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에서의 체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입니다. 사일의 제대로 된 목적은 생혈, 즉 맑은 피나 혹은 동맥과 정맥 내의 피를 말하는데 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오열을 제거하여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일부 생혈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오열을 뽑아내는 것이며 오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뽑느냐에 시간과 고통을 적게 하느냐가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열이 무엇인지, 오열의 생성 과정과 오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일에 의한 치유 원리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일은 아주 먼 고대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민간 비방으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보항하는 장면이 있다 하니 그 역사의 유구성은 인정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병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문헌을 통해 연구한 것이 아닐 뿐더러 현대의학에 대한 과신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통의학이나 민간의학 형태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일의 효과의 유무나 사일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조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지침서가 별로 없었다는데도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생혈만 잔뜩 사일하고 난 뒤에 치료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이에 따라 자세히 학습하고 체험해 간다면 그동안 치료나 완치의 문제를 떠나 막연히 의존해왔던 병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과 내 손으로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면서도 병과 병원 그리고 약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일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과 노화의 교습 과정을 거칩니다. 몸에 작은 종기가 생긴다든지 미열을 동반한다든지 까닭 모를 통증을 수반한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 작은 질병에서부터 고혈압, 저혈압, 신부전, 간부전, 주간반 탈출증, 협착증, 생리통, 당뇨 관절염, 심근경색, 자궁건종이나 자궁내막증, 아토피, 비염, 오십견, 뇌졸중, 구안아사, 당뇨병, 녹내장 등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암과 같이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성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루푸스병이나 루게릭병 등 이름도 생소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 사회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감염성 질환인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환인 대사성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이란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세균 감염에 의해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항생제 주사나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격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는 달리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숙주를 통하여 성장하고 사람 간 전염되는 것으로 치료제는 있으나 효과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설령 효과가 있는 약이 있다 해도 다음 해에는 변종이 일어나 과거의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의 용이한 변종 성향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감기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수천 가지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쉽게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으로 대응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치료 또한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무릇 약이란 개발 단계를 거쳐 인체에 적용하는 인체 생체 실험을 거쳐 약으로 허가되어 시판까지 거의 최소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됩니다. 설사 치료 가능한 약이 개발되어도 적응 시점에는 이미 변종을 일으켜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약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항바이러스를 개발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면 개발비조차 건질 수 없는 하이리스크 사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 당시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각광을 받는 약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 메르스로 명명된 독감 바이러스가 해외 여행자를 통하여 국내에도 유입되어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인과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치사율이 높아 세계적인 유행을 겪고 있었던 당시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 사람들이 극장이나 대중시설을 이용을 꺼리는 등 국가적 방역 체계마저 갈팡질팡 흔들렸으나 뚜렷한 약이 없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는데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메르스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치료제가 외국의 모 제약회사에서 수년 전에 이미 개발 완료되어 시중에 떠돌던 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라이센스 생산으로 시중에 떠돌던 약이었는데 메르스 발병 당시에 대부분은 이미 약국 판매돼서 밀려나 창고에서 묵혀있던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라는 감기약이었습니다. 이 약은 메르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해지자마자 약국에서 동일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제약사는 동방석에 앉은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에도 유행성 감기가 또 창궐하 있는데 메르스의 다른 변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이러스성 질병은 약으로 대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면역성이 높은 사람은 보균자라 할지라도 환자로 쉽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대다수는 면역성이 떨어지는 노인 계층이나 간 질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감기는 가만 놔두면 보름이 걸리고 병원 가면 2주 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병원의 60%를 먹여 살리는 것이 감기 환자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은 사회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사회를 통하여 면역성을 높인다면 보균자라 할지라도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다 할 것이니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회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10수년 동안 감기는 거의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살짝 왔다 간 적은 있으나 감기 환자로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감기약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치료약이 아님에도 각 약국이나 병원에서조차
감기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있다 하니 참으로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항생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몸의 내성을 높여 다른 질병에 노출될 경우 더 높은 단위의 항생제가 아니면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간독성으로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위장 등의 소화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은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열치료의 대상은 비감염성 질환인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성 질환들은 현대의학에서조차 발생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뚜렷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대사성 질혈병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위험인자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의 위험인자로 소금을 들고 있고 폐암의 위험인자로 담배를 꽂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나 담배는 결코 해당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뿐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 오랫동안 담배가 폐암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말해왔으나 평생 담배를 한 개 피도 피지 않던 사람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자 또 다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저염분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으나 저염분 식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병원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메커니즘보다는 늘상 그럴듯한 병명을 찾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세한 것은 심화과정의 고혈압 편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이현철 건강아카데미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내공을 쌓아간다면 멀지 않아 사일의 고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일을 통한 실습은 공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